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20년 전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가 대장암에 걸렸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한의사 김정민입니다. 현재 저는 주 1회 등산을 하고 1년에 두세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올 만큼 매우 건강합니다.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대장암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만성 피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값비싼 약을 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섭취했을 뿐입니다. 20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매일같이 울면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못한 일도 많은데 왜 내가 대장암에 걸렸을까라는 자괴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꼭 살겠다는 다짐 아래 집으로 돌아와 모든 한의학 서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의학을 연구해온 저는 밤을 새워서 최신의 암연구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병원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되 저 스스로도 해결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대장암으로 인해 계속 몸이 안 좋아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찾은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했고 1년이 지났을 때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찾은 결과물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결합한 결과물이었고 암으로 고통받은 많은 환자들에게도 적용하여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5가지를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암에 걸리기 쉬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포의 노화입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면역세포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살의 세포나 대식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세포 분열의 오류가 축적되며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체내 염증 반응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에는 만성 염증이 잘 발생하며 이를 학술적으로는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조직 내 유전자 변이가 쉽게 발생하고 세포 내의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여 암세포가 자라기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됩니다. 셋째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입니다. 노년이 되면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계의 면역 반응이 약화되고 독소나 발암물질의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장이나 위처럼 소화기관에 가까운 장기에서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겨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제 암에 걸리면 삶의 질이 왜 떨어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질환 자체는 단순히 특정 장기에 생긴 종양이 아니라 전신의 생리 기능을 변화시키는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체내 영양분은 암세포로 집중되며 정상 조직은 상대적으로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극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 근육 소실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암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양이 신경을 압박하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할 경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환자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며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치료 과정의 고통, 경제적 부담 등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치료 의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대장암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5가지 음식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버섯류입니다. 버섯은 오래전부터 한의학과 식이요법에서 면역력 증진에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상황버섯, 영지버섯과 같은 종류는 항암 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섯에 공통적으로 함유된 성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체내 면역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식세포와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을 높여 암세포를 조기에 인식하고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버섯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암세포의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은 암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섯류는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장내 독소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내 정화 작용은 간접적으로 항암 효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같이 장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로 섭취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일부 성분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기름보다는 물이나 약한 불을 이용한 찜 방식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잘게 썬 표고버섯과 영지버섯을 물에 넣어 약한 불로 오랜 시간 따린 다음 그 물을 차처럼 마셨습니다. 건더기도 버리지 않고 된장국이나 죽에 넣어 섭취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하신 분은 영지버섯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한 번 한 컵 정도의 탕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조된 버섯은 물에 불린 후 충분히 세척한 다음 사용하셔야 이물질이 제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버섯의 항암 성분은 일회성 섭취로는 체내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일정량을 섭취하여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최소 100일 이상 지속적인 복용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후에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꼭 섭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항암 음식인 버섯류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항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조리법은 익혀서 섭취하고 가능한 자연 상태의 버섯을 활용하며 일정한 양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항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서양에서는 옛부터 약초로 분류될 만큼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지닌 채소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위장을 보호하고 체내 열을 내리며 독소를 배출하는 성질이 있는 식품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항암 작용에 특화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과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가 항암 효과를 가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함유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는데,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발암 유전자의 발현을 차단하고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 대장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위치한 기관으로 장 건강이 곧 면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양배추의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며 장점막을 보호함으로써 대장 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 유도체가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U와 비타민 C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암세포로의 변이를 방지합니다. 엽산 역시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분열과 복구에 관여하며 특히 항암 치료 중 손상된 세포 재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가급적이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속이 불편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기 때문에 찜이나 데침 같은 가벼운 조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전후로 양배추를 찐 후 소량씩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별다른 양념은 하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미지근한 물에 살짝 헹궈 먹었습니다. 주로 흰양배추와 보라양배추를 번갈아 가며 사용했습니다. 양배추즙도 항암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즙에는 당분이나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착즙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 한 덩이를 깨끗이 씻은 후 믹서기에 가라면포로 짜내거나 착즙기를 이용하면 순수한 양배추즙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컵 이하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가 약한 분들은 양배추즙 대신 익힌 양배추로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항암식품, 마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한의학과 민간요법 모두에서 면역력 강화와 독소, 해독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마늘은 기를 보하고 풍한을 물리치며 적체된 독을 풀어주는 약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마늘은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위장관계 암을 포함한 여러 암종에 대해 예방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성분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알리신입니다. 생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생성되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가지며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알리신은 체내에 흡수되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세포 독성 림프구와 자연살의 세포의 기능을 증강시킵니다. 특히 알리신은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막아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에는 이 외에도 셀레늄, 비타민 B6,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셀레늄은 DNA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회복을 도우며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항암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늘이 간 기능을 강화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것은 이들 성분이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열 방식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해 고온에서 조리하면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마늘은 생으로 섭취하거나 조리를 하더라도 약한 불에 짧은 시간 볶는 정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쪽을 잘게 다져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꿀에 절여 숙성시킨 마늘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마늘을 껍질 벗긴 후 유리병에 넣고 생꿀을 부은 다음 일주일 이상 숙성시키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한쪽씩 섭취했습니다. 이 방법은 마늘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와 맛을 완화하면서도 항암 성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은 장기 복용 시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복 섭취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거나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생마늘보다는 숙성 마늘을 추천드리며 복용 전 전문 한의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항암식품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항염, 해독, 진통, 소화 촉진의 효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양 의학계에서도 항암식품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다양한 암종에 대해 강력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며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강황의 항암 효과는 먼저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암은 단순한 세포 변이가 아닌 만성적인 염증 환경 속에서 유전적 돌연 변이가 축적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큐민은 체내 염증 반응의 중심에 있는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조절하여 염증 유발,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 발생 환경을 사전에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 커큐민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손상된 세포의 DNA 회복을 돕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 커큐민은 암세포의 증식에 필수적인 전사, 인자인 NF-카파비와 같은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자가복제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한 커큐민은 암세포의 세포막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한편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섭취 방법에 있어 강황은 단순히 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체내 흡수율을 고려한 조합이 필요합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우유나 두유에 강황가루 소량을 넣고 소량의 흑후추와 올리브유를 함께 첨가하여 섭취하였습니다.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를 수십 배 이상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황을 끓인 물에 달여서 차처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도 약간의 지방 성분을 함께 넣는 것이 좋으며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입니다. 커큐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량 복용은 피하셔야 하며 특히 담낭 질환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강황은 단독으로도 항암 효능이 강력하지만 다른 항산화 식품과 병행하여 섭취하면 그 상승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저의 경우 강황과 녹황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거나 발효식품과 병행함으로써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황은 항염, 항산화, 면역 조절, 세포 보호 작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표적인 천연 항암 식품입니다. 생약으로서의 안전성도 높고
다양한 형태로 쉽게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단에 무리 없이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장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째로 중요하게 여겼던 항암 식품인 미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산모의 회복식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항암, 항염, 해독, 면역 증강 효과까지 다양한 생리 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입니다. 특히 해조류 특유의 식이섬유, 무기질, 해양 다당류 성분들은 대장암을 비롯한 소화기계, 암 예방과 회복에 탁월한 기여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후코이단입니다. 후코이단은 미역의 점액질에 다량 함유된 해양 다당류로서 암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세포 중 하나인 자연살의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체내에서 비정상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미역에 포함된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점성 높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 내 유해물질과 중금속, 담즙산 등의 배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장 내 독성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대장 내 발암물질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확인되어 대장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요오드와 칼슘 등 미네랄 성분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 유지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세포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은 세포 대사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역 섭취를 통해 이러한 미세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오드의 과다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 방법에 있어 미역은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삶거나 불려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미역국을 소량 섭취하였으며 식사 전후로는 미역을 물에 불려 먹거나 샐러드 형태로 조리하여 섭취하였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끓일 때는 지나친 소금이나 조미료 사용을 지양하고 다시마나 양파 등으로 맛을 내어 염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역은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장내 환경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요구르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시켜 장 건강이 회복되고 이는 곧 면역력 향상과 항암 능력의 증강으로 이어집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갑상선 질환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의 경우 미역 섭취 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조 미역의 경우 불릴 때 부피가 수십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량 섭취에 유의하셔야 하며 하루 한두 번 소량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미역은 장을 정화하고 체내 해독을 촉진하며 항암 면역을 증강시키는 다방면의 작용을 가진 식품입니다. 저는 이 미역을 끝까지 식단에서 놓치지 않았고 항암 치료 이후 장 기능이 회복되며 피로감과 복부 불편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모두 값비싼 약도 어려운 조리법도 아니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암은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